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7일 오전 8시입니다. 지난 한 열흘 사이에 조갑제 TV를 운영하는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욕을 먹었느냐? 자칭 보수 세력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 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했던 사건이 연이어 무죄로 나오는 데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왜 지금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을 비판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주조를 이루었습니다. 총선 때, 대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이번에 보수당을 찍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하는 이야기가 논리가 깔려있는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그 비판은 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제가 오히려 작심을 하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한번 이 검찰의 무리, 검사들의 안한무인, 이게 결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저를 격동시켰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우군이 없었어요. 우군이라면 조중동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조중동이 한동훈을 비판해야 될 때는 검찰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하더니 이틀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 선고가 또 나오니까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톤이 조금 달라졌는데 물론 지금도 그래서는 안 되죠. 한동훈, 윤석열, 이복현 이 세 특수부 검사의 수사가 얼마나 반법치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이게 검찰공화국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정당화한다는 이 점을 비판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한동훈을 추종하는 이 가짜 보수 세력, 한동훈을 추종하면서 한동훈의 반보수적인 행위를 듣고 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보수입니다.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를 편드느냐 하면은 문재인, 김명수를 편들고 있습니다. 한동훈도 고백했다시피 자신의 수사는 대법원의 의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의뢰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을 보호한다고 한동훈을 비판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가짜 사법농단 사건의 배후인 문재인, 김명수를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을 비호하는 가짜 보수 세력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김명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은 안보를 외치고 뭐 종북 좌파 때려잡자고 하는데 이게 완전한 논리 모순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동훈 때문에 국민의힘이 절호의 찬스를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없었더라면,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었더라면 최근 두 개의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의 혐의에 대해서 모조리 무죄를 선고받은 것,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9개의 혐의에 대해서 모조리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후는 결국은 문재인, 김명수로 귀척됩니다. 그런데 한동훈을 비호하려니까 문재인, 김명수만 공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복현,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김명수를 비호하는 튼튼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뒤집고 이번 총선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려면은 국민들이 분노를 해야 되는데, 보수 세력이 가짜 보수입니다. 가짜 보수 세력이 오히려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째는 검찰공화국 같은 이 정권의 폐해를 심판하는 것, 그리고 종북, 좌익, 운동권,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검투사 정치를 이제 청산하고 제3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 이 세 가지 정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느냐, 냉소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그의 태도에 나와 있습니다. 즉, 두 번에 걸친 무죄 선고가 난 다음에 한동훈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한동훈 위원장은 양성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법원의 의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취지는 정권이 주문한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해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 아닙니까? 그 수사는 한동훈 차장이 주도한 겁니다. 마지막에 기소는 이복현 부장검사가 한 거고, 기소를 안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런 무책임하고 아주 비열한 변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검찰이 지금도 국민을 우습게 보느냐 하면은 양성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를 한 겁니다. 항소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76세의 양성태 노인, 재판받다가 폐암 수술까지 한 노인이 앞으로 몇 년, 또 몇십 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런 재판부에 맡겨놓으면 동안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재판받다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국식으로 하면은, 미국의 법리대로 하면은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고한 시민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항소한 걸로 봐서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그리고 현재 검찰은 우리 국민, 특히 그중에 보수라고 자칭하는 세력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소리를 질러봤자 뭘 하겠느냐, 그리로 쏟아져 나올 용기라도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 두 가지 선고를 통해서 뚜렷하게 부각된 거 있습니다. 수사 자체의 불법성입니다. 양성태 전 대법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 한동훈 주도의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는 그 자체가 검찰이 정권의 천병 역할을 하면서 별건 수사, 조작 수사, 그리고 언론 플레이 등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헌정 질서를 위협한 그런 수사였다, 불법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역시 한동훈 차장이 관계했던 삼성 수사에 대해서 판결문은 증거 수집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했어요. 증거 수집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것은 거의 불법이란 뜻입니다. 증거 수집에 위법성이 있으면은 그런 위법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이제는 뭐 국정농단 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으로 이어지는 이 검찰의 수사농단을
조사, 응징해야 할 의무가 국민들에게 던져진 겁니다. 아니, 국가에 던져진 거죠. 이 정도의 수사를 하고도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출세만 한다? 그 수사를 총지휘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두 번째 핵심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지금 여당 대표가 되고, 세 번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된다. 이러면 이게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은 이제 언론이 나서고 진짜 양심 세력이 나서고 마지막에는 국회가 나서고 해가지고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관련 적어도 이 두 개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특검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적 보완으로서 특수부 검사들은 정치를 못하도록 하는, 또는 정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을 다는 그런 규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한동훈을 계속 비호하면서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이 밀고 가다가는 이번 총선에서 질 뿐만 아니라 한국 보수 세력이 그 영혼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팔아 넘김으로써 한국 보수의 종말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한동훈을 비호하느냐, 한동훈을 비판하느냐. 한동훈을 비호하는 사람은 문재인 정권 비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짜입니다. 보수는 진실, 정의, 자유라는 가치를 포기하면은 패거리로 전락하고 폐연 보수가 되고 음모론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만큼 위기에 빠진 것이 한국의 보수 세력입니다. 감사합니다.